예, 이번 시간에 우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일단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 주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상시 주거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주택과 상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상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다라고 하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업종 분류 관련되는 부분인데 코드 번호가 자, 이 부분이 우리 그 기준경비율 관련되는 코드 번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12페이지에 우리 교재에 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합니다. 주택으로 포함이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물론 이제 1주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를 합니다. 또 그리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주택, 한 개의 주택만 있으면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은 월세에다가 월세 플러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에 상관없이 월세 총액은 총수익금액에 포함합니다. 자, 월세는 무조건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채 이상일 때는 한 채 빼고 나머지는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는 비과세로 전액 다 비과세가 되겠지만 두 채 이상이면 전부 다가 과세가 되는데 월세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관련되는 부분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수가 3주택이냐 아니냐, 3억 원이 넘냐 안 넘냐를 잘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택수 계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수는 거주면적이나 가액 기준으로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일 때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 주택의 형태나 소유 형식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자,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가구 주택은 사실은 주택수 계산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한데, 자, 공동소유 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동소유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 공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복잡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7대3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70%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두 명 이상,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다 라고 하면 각각 소유한 걸로 봅니다. 5대5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각각 본다라는 거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집으로 봅니다. 집은 한 채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자, 지분이 같은 높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한 사람을 소득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 소유로 봅니다. 자, 7대3으로 돼 있는데
7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임대료를 다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면 집은 70% 가지고 있는 사람 것만 70%로만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소유한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소유 지분율이 지분율을 적용한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해서 보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각 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대 4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합의에 의해서 합치든 어쨌든 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은 거주자별로 주택을 각각 계산한다. 자, 보증금 계산은 각자 합니다. 자,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고요. 아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제곱미터당 40제곱미터 넘었고 기준시가 넘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총 보유하고 있는 게 총 보유 주택수가 3채가 되죠. 3채가 되기 때문에 3채 이상부터 간주 임대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산 대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택 2채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한 채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주자별로 주택을 각각 한다. 주택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한 주택 수를 따질 때는 남편과 아내 거를 전부 합쳤지만 계산을 할 때는 따로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합의로 1인을 소득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소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대, 전전세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제가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제 소유인데 주택이 있고 1주택이 있고요. 여기에 또 그러니까 임차한 주택이 있다. 임차한 주택이 있는데 임차주택에 제가 거주를 한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거주를 하지 않고 이거를 그러니까 전대를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대를 놓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집이 몇 채냐? 기존 한 채에 임차주택까지 해서 2채에서 총 2채가 된다라는 겁니다. 2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를 하면 주택수에서 빠지겠지만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제3자한테 임대할 때는 내 주택수에 들어옵니다. 물론 소유권은 없지만 주택수로 보고 보증금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될 거고 월세에 대한 부분, 전대로 받는 월세에 대한 부분들도 과세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장을 하느냐 추계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자, 보증금에 대해서 3억 원을 차감한 적수에 60% 적용을 하고요. 이자율은 1.8%고 이자 배당 수익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추계의 경우에도 3억 원은 동일하게 차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60% 적용해주고 있고 이자율 1.8%고요. 금융수익인 이자 배당 수익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이 3억 원에 대한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을 할 때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차감할 거냐는 건데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에서 순서대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주택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별로 그 다음에 보증금 변동 구간별로 적수를 별도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적 분리과세인데요.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 이 부분은 이제 세액 계산 특례가 되겠습니다. 세액을 계산을 할 때 특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이지만 세액은 이렇게 계산해라. 선택 1번과 2번인데 1번은 주택임대소득과 종합소득 대상인 다른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 요게 종합과세 방식이죠. 종합과세 방식이 되겠습니다. 과세 방식이고요.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14%, 그 다음에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 이게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분리과세 방식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인데 등록임대주택은 뒤에 요건이 나옵니다.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수익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 동일합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에서 필요경비는 수익금액의 60%를 인정해주고 있고 미등록 관련되는 부분은 5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로 400만 원을 등록임대주택에서 공제가 되며 미등록임대주택은 20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그럼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출세액은 자,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과세표준이고요. 이 과세표준의 세율 14%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에서 요건이 갖춰지면 단기 4년짜리는 30%, 장기 10년짜리는 75%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임대주택은 세액 감면이 없습니다. 자,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차감해서 계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의 차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됩니다. 60%와 50%, 그 다음에 기본공제 40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의 요건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을 하고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해야 된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일 때 요건이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국민주택 규모 6억,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인데 제외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공제가 됩니다. 세액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조세특례 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된 등록 임대주택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 기간 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총수익 금액은 기간 월수로 계산합니다. 임대기간 월수로 안분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월수는 15일 이상 임대를 했으면 1개월로 봅니다. 보통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5일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개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차감하는데 총수익금액의 50%, 등록임대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200만 원과 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임대주택 등록이 되면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60% 적용이 되죠. 그리고 등록하지 않았을 때 50%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분 계산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기간에 발생된 수익금액과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된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서 60%를 필요경비로 차감을 해 줍니다. 자,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기본적으로 20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에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수익금액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기본공제 어떻게 할 거냐?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400만 원과 200만 원 안분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대한 세액 차액을 추징을 합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추징 사유는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 연도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추징세액 차액은 등록임대주택이 요건을 못 갖췄을 때는 미등록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미등록임대주택으로 세금 계산한 세액하고 등록임대주택으로 계산한 세액하고 그 차액을 세액 차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데 이자 상당 가산액을 함께 추징을 합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 요건을 한번 보면 내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돼 있어야 되고요. 지자체에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되고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건이 규모 요건입니다. 규모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부분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하인 주택이고요. 다가구 주택일 때는 가구당 전용 면적으로 따지도록 되어 있고 오피스텔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관련해서 요건이 임대 개시일 현재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임대료 증가율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임대료를 5% 이상 초과해서 인상하지 않으면 요건 충족한 걸로 보고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감면 요건 중에 임대주택수 및 그 임대기간 요건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면받은 세액만큼을 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감면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하고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 세액의 60% 전액과 60% 그 다음에 이자 상당액은 0.025% 적용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세액을 어떻게 할 거냐?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데 1호 임대한 경우에는 30%, 75%, 2020년까지는 1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는 2호 이상을 임대했을 때는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20%와 등록된 주택은 50%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2020년도까지는 1호 이상 임대했을 때 30%와 75% 감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신청 서류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공공주택 사업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신고 이력 확인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미제출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감면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했을 때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와 농특세 적용 여부는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20%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한세와 농특세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26페이지에 간주임대료 계산이라고 해서 케이스별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케이스 1은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케이스 2번이 있고요. 케이스 3번은 보증금 등이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 사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3억 원을 차감할 때 어떤 순서로 차감하는지 관련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교재 229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에서 거주자 백두산에 백두주택 임대소득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주택 1, 주택 2, 주택 3 해서 3개가 있고, 면적은 전부 다 40제곱미터 이상이고, 기준시가는 전부 다 주택 3번은 2억 원 이하이지만 나머지는 2억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주택 3번은 초과됐기 때문에 주택 수는 3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3주택으로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 여부가 있습니다. 공동소유 여부는 주택 1번과 주택 2번은 공동소유고요. 공동소유가 아니고 주택 2번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 60%로 되어 있고요. 자, 등록 임대주택 요건 나와 있습니다. 주택 1번은 등록이 됐고 2번, 3번은 미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정보, 임대기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2번 자료에서 주택 1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걸로 가정합니다. 주택 2번은 배우자와 공동소유 주택이며 제시된 주택 이외에는 주택은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자, 그리고 주택 2번에 대한 부분은 공동소유이면서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하고 공동소유니까 결국에는 주택 수는 각각 합쳐서 판단해야 되겠죠. 합쳐서 판단하면 3주택입니다. 3주택이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번호는 1102번 백두무역주택임대라고 하는 회사 코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서는 우리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보시면 우리 종합소득 신고서 단일 분리 주택임대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고 구분은 정기신고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수 관련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임대물건 1번, 임대물건 2번, 임대물건 3번을 이제 임대주택 관련해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실 때 살펴보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 임대소득이 아니고 주택수에 상관없이 전부 과세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2번에서 간주임대료는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일 때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독소유 1, 2번 보증금 합계 2억 5천이기 때문에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제로, 공동소유주택 보증금 총액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제로 해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례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일 때에는 간주임대료 계산하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증금이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다음과 같이 메뉴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합니다. 자, 우리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우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록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보면 단일 분리 주택임대라고 하는 메뉴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로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분리 주택임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단일 주택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서식을 보시면 단일 분리 주택 임대 서식과 관련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수익 금액 검토표에 이미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CF8 수익 금액 검토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정보 쪽에 보시면 우리 면세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서식 면세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뭡니까? 그 면세사업 신고 관리 로마 숫자 2번에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라고 해서 우리가 2월 10날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하는 경우 있죠. 그때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등록을 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단일 분리 주택임대 신고서에서 CF8 수익금액 검토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정보들이 반영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정보 중에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2번 부분인데요. 2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이죠. 그래서 공동사업의 여로 체크를 하고 지분율 60%로 계산을 했습니다. 60% 적용했을 때 계약 내용에 보시면 그러니까 1억 8천 부분으로 제가 등록을 했는데 우리 그 계약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보증금이 3억 원으로 되어 있죠. 3억 원의 60%인 1억 8천을 등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내용 그러니까 월세 80만 원인데 60%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3억 원과 80% 중에 자기 지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주택수 여부에서 임대물건 1번, 2번, 3번 전부 다 3주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3주택에 해당이 되고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시면 되고 여기 노란색이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살피게 되면 보증금 수익금액의 보증금 등 수익금액 산입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홍길동 관련되는 부분에서 7월 4일까지 그죠? 임대 기간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석사 7월 4일, 7월 5일부터 보증금이 변동이 생기죠. 변동이 생기는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공제 금액 3억 원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증금이 변동되는 7월 4일까지는 보증금 금액이 2억 5천이니까 전부 공제되고 보증금 그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길동 박석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공제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억 5천의 기준으로 공제가 됐고요.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별로 별도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3억 원을 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제가 되면 제로가 되죠. 전체 보증금이 3억이기 때문에 1억 8천 공제하고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는 결과론적으로는 보증금과 관련되는 간주임대료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러니까 우리 수익금액 조정 쪽에서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한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주택 관련되는 임대보증금 계산할 때는 보증금에 대한 공제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힘들게 계산을 했지만 그러니까 단일 분리 주택 임대 신고서 쪽에서는 이 보증금 수익금액 산입금액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임대 기간별로 보증금 적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면서 공제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동소유까지.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수익 금액이 등록과 미등록으로 해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기간 계산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필요경비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은 그러니까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라고 보고 여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금액이 공제 금액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원래 기본 공제금액은 400만 원이죠. 등록주택은 400, 미등록주택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등록주택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미등록이죠. 그 경우에는 안분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금액 48만 2,778원 계산이 됐습니다. 자, 세액감면 신청으로 갑니다. 세액감면 신청. 자, 1번 주택이 감면 등록된 주택이었죠. 그래서 감면 대상 주택을 등록을 합니다. 면적 85제곱미터, 기준시가 3억, 등록 일자, 임대주택 요건 여부 충족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충족했는지 여로 체크를 하시고요. 임대기간, 총 임대기간 해서 감면 대상 사업소득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나번에 보시면 임대기간 요건 및 요건 확인 및 감면세액 계산이라고 해서 전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17번에 해당 연도 임대조건 충족했느냐. 임대조건 최소 9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222페이지에 보시면 최소한 과세 연도 개월 수에 12분의 9 이상, 1호 이상 임대해야 된다. 9개월 이상 임대했느냐? 예. 그 다음에 총 개월 수, 임대 개월 수 12달 임대했고요. 그 다음에 감면됐느냐? 몇 년째냐라는 부분입니다. 요건을 충족했느냐 또는 4년 미도래냐 뭐 이런 부분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준공공인 경우에는 8년 미도래, 그 다음에 임대 증가 5% 증가 요건을 충족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충족했다라고 하면 산출세액부터 소득금액까지 해서 불러오기 눌러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작성하시고 감면율 75% 하게 되면 14만 8,632원의 세액 감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인 종합소득 계산 쪽으로 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까지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 부분에 이제 추가 납부세액 요건을 미충족했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같이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234페이지에 우리 표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주택 임대소득 관련해서 우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세액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